네, 어린 시절 참 재미있게 들었던 콩쥐팥쥐 이야기가 동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의붓딸을 학대하고 온갖 허드렛 일을 시킨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네,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계모의 심리는 무엇일까요?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. 최규만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저희가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. 네, 이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. 예, 현대판 콩쥐 사건인데요. 교수님 일단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계모가 그 자기 그 딸을 종합적으로 이제 그 학대한 건데요. 이제 예. 첫째는 이제 그 신체적으로 이렇게 학대하면서 이제 그 과도한 그 체벌도 이렇게 했고, 그 다음에 그 정서적으로 이제 그 자녀들과 이렇게 차별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 가족에서 이렇게 따시키는 그 행동을 갖다 했고, 예. 또 이제 무엇보다도 또 이 자녀에게 그 다른 아이를 돌보게 해주는 부모 역할을 이렇게 강요해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여튼 뭐 종합적인 아동 학대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. 네, 저는 신체적 체벌 중에요.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랐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굉장히 공포스럽지 않았을까 하던데요. 그렇죠. 그 여성 입장에서는 머리가 굉장히 자기 중요한 그 신체 그렇죠. 이 예. 부분이고 그 자기를 이렇게 대표로 한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위를 갖다 이렇게 자른다는 거는 굉장히 공포심도 주고 두려움도 들고 아주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. 네, 훈육이 아니라 학대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. 거죠. 이거는 뭐 당연히 학대죠. 교수님, 이게 집안에다가 가게도 아닌데 CCTV를 설치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그 감시했다고 하는데요. 정말 미웠던 겁니까? 이거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그 집안에 그 CCTV를 이렇게 놓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굉장히 어긋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그 딸을 갖다 절대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뒤에 돌아서는 안 올 거다. 또 그 다음에 안 온 증거를 이제 찾아서 그거 가지고 또 학대할 구실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한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네. 그리고 이제 친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요, 밥을 따로 아예 예. 먹고요. 또 가족 여행을 가는데 이 딸만 집에 두고 그렇게 셋이 떠났다고 합니다. 이건 그냥 어떤 심리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?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가족이라면은 같이 또 여행도 가고 그렇죠. 활동을 한다는 게 가족의 의미인데 거기에서 이 여학생을 갖다가 이렇게 배제했다는 것 자체가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. 이제 그러면서 너는 뭐 가능하면은 좀 어떻게 좀 우리 가족에서 벗어나거나 나가줬으면 좋겠어 해주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학대를 당한 의붓딸, 이 콩쥐라고 불리는 이 착한 딸이, 가엾은 딸이 집안일과 동생을 돌보느라고 학교도 잘 다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. 네. 정말 보기 싫다면, 밉다면 우리가 이제 소위 쉬운 일말로 얘기해서 내쫓는다고 하잖아요. 네. 그런 마음도 있을 텐데 왜 굳이 계속 의붓딸을 집에 두면서 괴롭히고 그런 심리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?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가 이렇게 재혼하면서 이제 그 남편은 그 딸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예, 예. 나는 내가 이렇게 딸을 이제 내 딸을 키워줄 이제 엄마가 이렇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했을 거고 그 딸을 내가 못 키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자기 이제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이렇게 파산될 거에 대한 이 두려움이 이제 있는 거가 이렇게 아주 기본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 계모 입장에서는 그 자기 남편의 이렇게 관심을 갖다 이렇게 독점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나눠주게 되지면은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심리라고도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럴까요? 이제 계모가 진술을 했는데 의붓딸이 오고 나서 우리 가정이 더 이상 화목하지 않다 이렇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. 그 화목하지 이렇게 않다는 거는 그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집안에서 이렇게 관심을 서로 이렇게 나눠 갖고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그 전에도 굉장히 그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이제 친딸이다, 이게 상대방 딸이다, 그거 가지고 그 싸웠을 수도 있겠고 또 저도 이제 이런 이제 그 재혼 가정을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현장에서 많이 해보면은 이제 각자 데려온 그 자녀들을 이렇게 차별 대우한다, 뭐 한다 이런 걸로 이렇게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두 부모가 서로 많이 싸우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되집니다. 저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아버지는 뭘 하고 있었을까 참 궁금할 때가 많은데요. 보니까 이제 이 직업 같은 경우에는,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직업상 아버지가 좀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부인의 계모의 심리란 것이
배우자가 잘 없으니까 배우자에 대한 원망 때문에 그 원망을 배우자의 그 딸인 친딸에게 쏟아부은 것인지 아니면 뭐 전 부인에 대한 질투라고 할까요?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그 학대를 한 것인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? 우리가 이제 그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그 대치라는 게 있는데요. 예. 그게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 어떤 그 분노나 이런 감정이 있으면은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대리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표현해주는 과정인데 이 경우는 그 남편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이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그 현재 그 자기 부인에게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이 정서적인 면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하거나 이런 거가 좀 안 될 수 있는 이런 그 남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남편에 대한 직접적, 간접적 이런 불만을 딸에게도 이렇게 표현한 대치해서 표현한 뭐 이런 경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친아버지가요, 이 학대 사실이 학교를 통해서 알려지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. 친딸도 또 아니다,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. 이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? 그거는 이게 정황상으로 봐서 우리가 이제 더 이렇게 이 기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 계모가 이 딸을 이렇게 학대 이렇게 해서 그 할머니 집으로 이렇게 갔다는 그 사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걸 볼 때 그 아버지가 몰랐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. 그런데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왜 그런 거예요? 네, 그거는 이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문제 삼고 이제 부부가 이렇게 싸우게 되주면은 혹시라도 재혼한 가정이 깨질까 이제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리고 아이의 그 표정을 갖다 보면은 아이가 이렇게 행복할 리가 없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만 앉아서 물어봤어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. 이게 이제 그 굳이 이야기로 따지자면 그 콩쥐와 팥쥐 언니들, 그러니까 언니들 참 생긴 것도 안 예쁘고 마음씨도 안 예쁜 그 팥쥐 언니들. 여기선 그러지 않겠지만 의붓 언니와 이복 동생들의 심리도 궁금한데 본인들이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그 내성이 생긴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건지 상당히 그 친구들 입장에서도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어떻게 좀 볼 수 그 있을까요? 심리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이 의붓 딸이 이렇게 그 잘못했으면은 그 처벌받는 뭐 이런 걸 통해서 나도 우리 엄마 말을 안 들으면은 또 처벌받을 수 있다.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. 이제 그런 어떤 간접적인 이런 그 경고가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기 이제 그 의붓 딸보다는 자기를 더 특별히 대해해 주니까 고마워하면서도 양심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대 해주는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그 불안정해질 수 갈등을 있는 거죠. 그렇죠. 갈등을 겪고 나중에 내가 그 우리 엄마를 막지 못했지 않았을까 해주는 이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고 그러겠죠. 그렇군요. 그러면은 이 두 자녀에게도 나중에라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. 이런 사건들이요. 네. 네, 그래서 이 두 자녀도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때 이런 가정에서 그 느꼈던 이 갈등을 좀 얘기를 하면서 좀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저는 같습니다. 궁금한 게요. 네. 박사님, 우리가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정신적인 병 때문에 도벽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.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지.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그 상식적이라는 거는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이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. 이런 어떤 아동 폭행 같은 것도 과연 그 미운 마음, 어떤 그런 한두 가지의 이유 때문인 건지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문제인 건지 이런 거 어떻게 좀 저희가 접근을 좀 해봐야 될까요? 그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부모님들 뭐 한 30년 넘게 이렇게 상담한 경험에 의하면은 그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게 돼주면은 이제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떤 부모들은 내가 이걸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문제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폭력을 당한 부모님이 자녀를 또 이렇게 폭력한다든지 해서 그 어린 시절에 부모하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되거나 학대당한 경험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부모님이 됐을 때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갑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학대당한 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예. 사실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아빠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끝까지 감쌌습니다. 왜 네, 그럴까요? 그러니까 이 경우는 참 이 딸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요. 그 어머니한테 일종의 그 자기는 버림받고 또 할머니 집에 있다가 또 이렇게 아버지 집에 이렇게 와서 그래도 아버지가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호해 주지 못하고 또 아버지한테 이런 사실을 얘기하면 혹시라도 아버지마저 이렇게 버림받으면 자기는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못하면서 아버지를 갖다
그렇게 하려는 이 딸의 심정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.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. 그 말을 들었더니 이 상처받은 아이가 지금 가족과 격리가 돼서 보호기관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루 뭐 신체적인 고통, 정서적인 고통, 특히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이런 심리적인 고통이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? 우선 이 아이의 그 심적인 고통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. 현재는 지금 이렇게 이 계모가 떨어져 있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은 계모가 또 다시 복수하지 않을까. 또 아버지는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자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고 해서 아버지한테도 거절당하지 않을까. 또 아니면은 그 자녀들한테 뭐 이렇게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면 때문에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아이들은 우선은 그동안의 그 상처받은 감정을 아주 이렇게 안전한 분위기에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거가 네 잘못이 아니다. 주위의 엄마나 이 성인들이 이렇게 잘못한 거다라고 해서 자기의 죄책감을 좀 이렇게 실어주고 또 앞으로는 이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자기 기분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 해주는 이제 그 이런 이 심리 치료가 필요하고 특히 이 가족에는 이제 가족 상담이 이게 필요해서 이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도 하고 이렇게 화목하면서 지낼 수 있는 이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와 네. 함께 상담도 병행돼야 한다. 이 말씀이신 것 같았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성신여대 심리학과 최규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